다 많이 드시기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우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뭐 보온병이나 차를 해가지고 어디 싸가고 다니고 그런 기억이 언제부터 있으신지 별로 없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판기 같은 게 나온 것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그냥 뭐 보리차나 마시고 옥수수차 끓여 마시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서 특히 중국 비아닐 아니 한국 고려청자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대개는 뭐 아름다운 뭐 외모라든가 뭐 형태, 색깔, 뭐 그다음에 유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에다 쓰던 물건인가라는 걸 사실은 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도자기 뭐 그림은 좀 다르겠지만 도자기나 공예품 같은 것은 아름다움을 논하기 전에 사실 어떤가의 목적이 있잖아요. 대체로 감상용도 물론 있지만 그럴 때 이제 고려시대 도자기들을 근래 와서 다시 검토해 보면 이건 어쨌든 먹고 마시던 그릇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착안하고 그래도 그릇들의 비중과 여러 가지 종류와 이런 걸 따져보니까 차의 발달과 상당히 밀접하더라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장면은 항저우에 있는 용정차 밭입니다. 항저우에 가면 용정차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두 군데 있죠. 큰 나원이.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어요. 저기 아래 보이시는 이 작은 나무들이 차이고 우리 아시다시피 고급차는 고구 전에 우전이라 고구가 되기 전에 작은 짝이 났을 때 그걸 이제 따가지고 섞어서 해야 맛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 사람들은 요새 보면 저걸 국차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아주 보란듯이 관광객들 앞에서 여름에 가면 돼요. 싹 배버리고 우리는 고구차 아니면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 막 이파리 이만한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 차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하면 심신을 하고 몸에 도움이 되고 스님들이 마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제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인가 동아시아에서 유행해서 퍼져나가서 우리한테 완전히 정착된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파이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려는 차를 어떻게 발견했나라고 보면 여러분 요즘도 가끔 보시죠. 나 머리가 아파 아니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 내지는 소화가 좀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차를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심신을 안정할 일이 있을 때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차를 드시거나 뭐 이러는데 고려시대 보면 이게 술과 더불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모두가 나오시는 건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귀하게 이제 취급하는데 하나 우리가 도자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을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언제부터 청자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청자라고 하겠지만 한 10세기 정도예요. 10세기도 어디냐면 바로 이쪽 서해안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지는데 10세기 중반경이라고 보통 볼 수 있겠어요. 본격화되는 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이쪽에 만들어지니까 발굴을 하잖아요. 저희가 발굴을 하면 가마터를 발굴하게 됩니다. 청자 만들었던 그 옛날 공장이죠. 공장터를 발굴하면 거기서 도자기가 많이 나오고 그 도자기들을 저희 연구자들은 그냥 보고 이거 뭐 치워 이리 놔 이게 아니라요. 퇴적을 다 이렇게 해서 센치를 재서 얼마 안에 몇 개의 퇴적 그 물건이 있는데 아래부터 밑까지 뭐가 이렇게 시간상 쌓여 있다라는 걸 고고학적으로 이걸 다 추출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차를 마시는 완이라고 하는 볼 있죠. 작은 요즘으로 말하면 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거의 전체 생산품의 40%나 되더라는 거죠. 자, 어떤 공장을 갔는데 여러분이 이 공장은 운동화만 50%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운동화 공장이라고 얘기하겠죠. 또 어느 공장은 이름을 모르는데 가보니까 고무신만 50%를 만든다. 고무신 공장인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다른 게 조금씩 섞여 있지만.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기에 청자를 만들던 공장의 생산품의 비중이 그 정도 되는 걸 보니까 절반 되는 걸 보니까 고려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청자를 요구하게 되고 청자를 쓰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그 중요한 원인에 새로운 음료가 정체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저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릇들이 그 기중에 그 나타나는 완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거에 수반되는 뭐 이런저런 받침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당시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다 유행해서 누구나 보면 그 용도가 같은 그릇들이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어요. 이제 세계 여행 떠날 때 우리는 배낭 하나만 메고 가면 된다 막 이러거든요. 왜? 물어보니까 배고프면 맥도날드에서 먹고 스타벅스에서 마시고 옷 없으면 유니클로에서 사 입고 그냥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약간 그게 국적을 우리가 뭐 좋고 싫은 걸 떠나서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아쉬우면 그냥 반스만 입고 가도 그냥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공통적인 어떤 문화권 안에 이미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가 그걸 흡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 고려 개경에 다정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숍 또 다소라는 건 차를 재배하고 공급하는 일종의 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작지. 그래서 다소가 있었고 이제 누가 그럼 이 차들을 먹냐? 왕실, 귀족들, 특히 승려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마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찰 유적, 왕궁 유적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차가 이런 게 유행을 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쭉 해오던 먹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차 마시려면 저는 그래서 좀 사실은 어디 가서 강의는 하고 돌아다니지만 차를 조금 무서워하는 게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서 함부로 아는 척을 못하겠어서 그냥 주시면 맛있네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받아 먹거든요. 근데 뭐 이건 이렇게 갈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색깔이 이러면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맛이 어때 막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규범과 규례가 생기기 시작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룰 같은 게 특히나 그런 룰이 강하게 적용되는 곳은 사찰 같은데 선원에서 그런 이제 왜냐면 수양도 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민간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 여러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을 저희가 1000개, 10,000개 늘어놓고 통계를 내보면 어머 이거 이 사람들 다 차 마시는 두부를 무덤 안에 넣어준 거 아니야? 달에를 치르고 넣어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댁에서 명절 때 차례 지내시죠?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님 달에는 차를 올려야 되는데 왜 맨날 전을 부치라고 하십니까? 전을 왜 부치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안 물어봤지만 약간 농담삼아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사실은 달에는 차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다양하게 하는 것들은 과거에도 뭐 차 마시면서 그런 걸 먹기도 했지만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를 마시는 그릇들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도자기로 나타나기 시작하냐?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그릇이 아니에요. 중국 그릇입니다. 2000, 뭐 저쪽 완도 뭐 이런 여러 지역에 막 흩어져 발굴하다 보면 거기서 난생 본 적이 없는 주전자도 나오고 완이라고 하는 그릇들이 이제 출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경주라든가 뭐 백제시대의 유적 부여라든가 뭐 공주라든가 이런데 삼국시대 중요한 유적 특히 통일신라 시대 쪽으로 가면서 그 유적지에서는 차를 마셨을 걸로 생각되는 음다형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만들기 전 단계에 수입사를 쓰고 있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처음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게 언제지? 갔더니 이런 걸 주잖아요. 뭐 종이컵에다 이렇게 하면서 뚜껑을 덮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걸 걸어가면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무슨 학회에 갔다가 원로 교수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샀습니다. 그래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웃으면서 저한테 조용히 그러세요. 교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서서 이거 해보는 거 처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을 때 일화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차를 먹는 방식들이 서양식으로 혹은 현대식으로 이렇게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필요하냐면 그 생활 습관, 우리의 패턴, 아니면 내가 뭐 회사 가서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들이 만나서 내가 한 잔 마시고 남았어 그럼 나 이거 들고 집에 가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전에 없던 이런 방식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 이런 걸 쓴 적이 없는데
차를 마시는 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그릇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고 그것을 경험한 승려들, 왕실 사람들, 뭐 귀족들, 돈 많은 상인들 뭐 이런 분들이 고급 문화를 받아들여서 실내에서 자기 집에서 혹은 야외 어디 갈 때 특히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왕이 경주 남산에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에게 뭐 예배를 뭐 기도하러 가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앞에 도달해서 시종이 이렇게 차를 우려서 드리거나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매개,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내가 수행한다 하는 중요한 매개로 활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경주 배동이라는 곳에서 뭐 발굴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커다란 항아리 같은 게 나왔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데 겉에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신라톡이에요. 톡이 속에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잖아요. 뭐 꺼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절강성, 중국의 절강성 월주란 데서 만든 거고 아래는 장사, 호남성의 장사라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만든 항아리예요. 차를 담아서 무역 판매할 때 쓰는 케이스. 자, 여러분 어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갔던 강의 중에 여기가 제일 리액션이 좋아요. 제가 좀 늦었지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있습니다. 오이들 너무 감사해요. 이 장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시면 뭐 대만을 간다, 일본만 간다, 그리고 면세점이나 가게에 보면 기념품 사오는데 거기 차가 있잖아요. 차통이 있고 뭐 예쁜 차통 우리가 사갖고 와서 차를 마시고 어떻습니까? 그 통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머니들 거기 뭐 고무줄도 넣어놓고 목걸이도 넣어놓고 목걸이도 넣고 저도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거예요. 이 귀한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항아리랑 그 차 마시는 도구가 중국에서는 월주나 장사에서 만든 저런 자석으로 사용되던 혹은 차 용기로 쓰이던 저런 그릇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뭐 서아시아 온 나라로 주변에 막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주로 들어온 거죠. 경주 누군가가 이걸 썼어요. 뭐 아마 저런 걸 접한 사람이면 또 좀 돈이 있거나 뭐 좀 위세가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다하고 빈그릇을 어때요? 나의 조상님, 뭐 나의 가족의 골고 돌아가셨을 때 뼈를 묻는 그런 용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래 공예품이라는 건 처음에 목적하고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뭐 웨지우드에서 예쁜 거 하나 사셔서 우리 개한테 밥 먹이면 왜냐면 웨지우드보다 우리 강아지가 소중하니까 괜찮습니다. 공예품은 원래 사용자의 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도자기라는 거 어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용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꼭 이걸 여기에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엉뚱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누구에게인가 선택되어가고 골고라고 하는 또 다른 용도로 이거 활용된 케이스죠. 근데 우린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차가 이미 들어왔구나. 저 시대 경주에서 통일신라 시대 저 정도 뭔가를 어딘가에 누군가는 차를 갖다 먹고 있었구나. 중국제 그것도 수입차를 먹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당나라 연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원래 원본은 오리지널은 아마 당나라 그림인데 그걸 이제 송나라 시대 그림이 훼손되면 중국에서는 바로 모사를 해서 이제 요즘 말하는 복원이죠. 복원해서 송대에 다시 그렸다고 전하는 그림이고 실제 그림의 사이즈는 이 지금 저 보이는 화면의 한 6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자, 근데 그걸 확대해 보면 저 여인들이 테이블에 이제 쭉 둘러앉아 있어요. 근데 손에 뭔가 가지고 있고 앞에 그죠? 이런 그릇, 접시 이거는 금속기 같은 걸로 보이고 또 오른쪽 여인 저 앞에 사람 등등 앞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게 뭐예요? 막걸리 사가니까 같이 벌어지고 났죠. 차그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음악도 연주하고 피리도 불고 여기 누군가가 이제 뭐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고 있고 뭐 생황인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 무슨 이렇게 놀인지 뭐 점을 치는지 뭐 그런 걸 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악도라고 붙여진 제 그림인데 궁궐 안에서 아마 악기 연주하는 그런 전문직 여성들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잠깐 쉬면서 이렇게 이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때 그 앞에 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가운데 보시면 예, 커다란 세스테라가 있어요. 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자로 뜨고 있죠. 자, 이거를 떠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차였을까요? 가루차. 말차예요. 갈아서 말차. 예, 그러니까 이게 물처럼 된 이게 아니라 조금 걸쭉하겠죠.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릇이 너무 좁고 이렇게 된 것보다는 좀 넓고 납작한 거에 넣어서 먹는 게 이제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시대는 대체로 말차를 많이 마셨어요. 요즘 가끔 뭐 스타벅스에도 무슨 말차 라떼 이런 거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나라에 새로 이렇게 다시 등장한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고려 시대에도 저런 식으로 고려도 말차를 마셨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당나라 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 한 점으로 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문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8세기쯤에 다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차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이 책은 8세기에 쓰여졌잖아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현재도 예를 들어 프랑스의 뭐 라파이에트 백화점 차 코너에 가면 구로로 번역된 다경을 팔아요.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당나라에 쓰여진 걸 송나라 황실이 저거를 가지고 대관다론이라고 해서 더 방대한 차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또 명대 청대 오면서 엄청나게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이제 서양과 교류하면서 또 서구 서양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제일 먼저 중국하고 교류가 많았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불어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언젠가 여행했을 때 그걸 한번 사왔을 질이 있어요. 가끔 나도 뭐 다경인데 불어를 이러면서 그냥 약간 애작품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차의 근원 차가 뭐 하는 도대체 그러니까 차는 어떤 맹목하는 어떻게 생긴 식물이고 거기서 가을에 무슨 색깔의 꽃이 피고 그리고 이게 자라서 어떻게 가공하면 뭐 몸에 어떤 효과를 주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방법 그 다음에 효능 그리고 차를 마시려면 어떤 그릇을 사용해 라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된 그야말로 차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의 책이 계속 리메이크되고 다시 번역되고 지금 아마 전 세계 6개국어인가 뭐 이 정도로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언어로는 대체로 뭐 영어, 일본어, 불어, 한국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걸로 다 번역돼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성이라고 이제 별명을 우리가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하고 유구를 다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그럼 유구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차가운 유행. 뭔가 수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나 선생님이나 학교나 나라에서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 기록에 나오는 그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할 만큼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많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장안과 낙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고 여러 문집이나 이런 걸 보면 장안은 뭐냐면 당나라 수도예요. 지금의 서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뭐 서안 함양 공양인가 이름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서안이 당나라의 수도였지만 옛날 한나라 바로 옆에 함양이라 그래서 한나라의 수도여서 그 일대가 다 굉장히 오랫동안 도읍을 오래 했던 데예요. 그래서 서안에 민녀가 많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잘 확인 못했습니다. 왜냐면 오랜 왕조에 걸쳐서 귀족층이나 이런 사람들 왕실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낙양은 뭐냐면 장안이 성서성에 있는데 성서성으로부터 동쪽으로 쭉 가서 한안성 쪽으로 항아를 따라서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북위 시대의 수도였던 게 낙양입니다. 우리 낙양성 신리허에 뭐 이런 노래 낙양성 그 낙양 시내에 모란이 왕박하고 시내에 사찰이
백몇십 개가 있고 상상해보자 아름다워. 그리고 그 지금도 국가식물원이 낙양에 있고 그 온 도시가 모란으로 전봇대에도 막 모란 붙어있고 막 너무 깜짝 놀라죠. 장안은 인구가 100만 명, 낙양은 50만 명쯤 되는데 세계에서 당시 그 정도 인구를 가진 100만 인구의 도시는 콘스탄티노플밖에 없어요. 런던, 파리, 5만 명.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대단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찻집이 즐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찻집을 드나들고 찻집에서 차만 마시다. 중국은 그게 아닌데 나라가 크니까 찻집에 가면 잠도 잘 수 있어요. 위에 가면 숙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먹어요. 호박씨도 까먹고 먹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도 곁들이면서 심지어 이제 우연도 보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마주치면 너 왜 나 쳐다봐? 이제 칼을 쭉 빼가지고 휙 날아가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갱짱이라고 하죠. 갱짱이 약간 그런 분위기에 다루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이제 보존하는 뭐 베이징이나 이런 데가 찻집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차 마시면서 호박씨 먹으면서 공연 보는 거 이게 거의 룰처럼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모두가 차를 음용하고 즐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즐거운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왕실에서 주목하게 되고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다시 하사품, 그러니까 뭐 효자가 있다. 근데 공을 세운 누가 공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라 왕실에서도 차를 선물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당나라 때 사람들이 바로 앞에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잔들을 가지고 오는데 청자도 사용하지만 백자도 같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때 백자가 워낙 북쪽에서는 북방에서는 흙이 좋게 나니까 그리고 남방은 이걸 쓰니까 이때 상황을 사람들이 줄여서 남청북백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자 이제 유구가 다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월주요 자리가 푸른 빛을 띠니까 여기다 차를 담으면 차가 좀 녹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주 자리는 이게 형주란 데서 여기다 하면 하얘니까 좀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월주요 다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취향 같은 게 이렇게 작품이죠. 자, 왼쪽에 보면 이게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판본이 송본인데 중국 안에서도 판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일본으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의 이규보가 자기 문집에 그랬어요. 늙어서 내소사에 가서 쉬면서 이랬어요. 나 이제 아파서 뭐 별 저것도 없고 내 방을 둘러보니 약방문하고 다경만 있네. 그러니까 처방전 있잖아요. 처방전하고 다경만 옆에 놓고 그냥 내소사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 그런 시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좀 전에 요구가 그랬어요. 월주요 자기에 차를 담으면 차 색깔이 더 푸르게 보인다. 자, 차를 마실 때 우리는 맛으로만 먹는 거 아니죠. 여러분 커피나 무슨 뭐 크림, 라떼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맛만 보시나요? 아니죠.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와, 거품이 있네. 남은 여기다 곰돌이 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크림을 얹어주세요. 뭐 딸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미각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순간과 그 분위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볼 때 이게 줄어들어가면서 보여지는 이 모든 게 이게 다 한꺼번에 묶여서 이게 차짜리 뭐 그다음에 혹은 뭐 누군가의 미팅 만남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청자 같은 것들이 이제 점차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차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즈음하여 중국의 남방 월주요, 그러니까 절강성 월주 같은 데서는 청자 기술이 거의 막 정상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왕실에서는 뭘 쓰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파란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색자리인데 우리 청자에서 말하는 비색하고 다른 비밀스럽다 하는 비색의 의미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가 없고 우리만 쓴다. 그들만의 그 안에서 사용되던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성의 법문사라고 해서 불교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손가락사리를 갖고 있는 되게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진심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거기 큰 부처님 사리 공안하는 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벼락을 맞아서 1982년도인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청자만 쓴 게 아니라 중국에서 보니까 찻잔으로 유리잔도 쓰더라. 와. 여러분 유리잔 쓰시죠? 네, 저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점차 스펙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용처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차를 거품을 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 카푸치노 같이 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약간 검은 잔에다 마시면 훨씬 질감이 보일 것 같아요. 송대 들어오면 복권성에 이 차 굉장히 많이 심는 그 차밭 근처에 건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건주에서는 또 이런 검은색 찻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차도 기호식품, 취사 선택, 그거에 맞추는 그릇도 나의 취향대로 차맛과 결부해서 점차 되게 다채롭게 발달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담인데 최근 중국은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검은색 찻잔. 너도 나도 이걸 만들고 이 요즘 만든 검은색 찻잔이 이거 송나라 잔보다 비쌉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장사를 어지간히 잘하는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경주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볼까요? 경주 원지, 옛날에 우리가 안압지라고 부르던 곳이죠. 여기 이제 발굴을 했어요, 70년대. 이거는 경주의 중심 항공터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별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술 연회도 열리고 오랫동안 그런 그 별궁으로 사용돼서 저 안압지 발굴할 때 저 연못에서는 조선시대 유물까지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여기 드나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리신라 시대의 그 층위에서 오른쪽과 같은 토기가 출토가 됐어요. 유약도 안 입혔죠 지금. 거칠거칠한 토기인데 여기 뭐 먹으로 그림 그리고 근데 여기에 글자가 이제 정, 영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 와중에 사이에 자세히 보면 음각으로 사간자가 써 있습니다. 자, 언정영 저 글자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겉에다 쓴 거고 차다자는 붓기 전에 새겨서 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저 그릇을 사가시려고 만들었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신라에서 우리가 직접 자리를 만들지 못하지만 중국산 차그릇은 이미 들어와 있고 차도 다 마시고 있고 그런 와중에 뭔가 우리 걸로 차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뭐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언정령 저런 말이 써 있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뭐 이제 말을 정숙하게 하고 그래야 좋다 뭐 이런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그 침착하게 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일대를 총괄해서 경주의 왕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궁궐터가 있던 그리고 그 주변에 왕실 사찰이나 뭐 중요 뭐 이런 기구들이 있던 곳을 왕경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물론 제일 많이 나온 게 신라 톡이겠죠.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게 청자고 이게 백자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게 기억날 거예요. 남청 북배 갈 때 월주에서 만든 청자 그리고 형주에서 만든 백자. 그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주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청색 그릇, 흰색 그릇을 같이 쓰고 있었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청색인가? 근데 여기서 잠깐 옆길로 새서 저한테 불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바로 그만하려고 하셨죠. 아직은 중국도 아까 좀 전에 기생자기라고 하는 그들만이 쓰던 아주 고급자기도 물론 있지만 일반에서 쓰는 자기들은 굽는 과정에서 이제 도자기 가마에 불을 떼는데 안에 그릇을 넣고 한참 이제 산소가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야 불이 타니까. 그러다가 문을 이제 꽉 닫아야 돼요. 그러면 산소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안쪽에 이제 불은 계속 타고 있으니까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환원이 일어나고 공기가 환원 상태로 돌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옷이 하나 있으면 옷을 비 맞추고 마당에 이렇게 놔두면 녹이 슬어서 무슨 색이 돼요? 빨갛게지잖아요. 지금 저 그릇들은 바로 그런 상태로 약간 산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긴 했는데 요거는 좀 괜찮죠. 요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제대로 잘 안 구워졌구나. 그리고 심지어 막 얼룩얼룩해서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산소를 맞았다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그 안정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의 기술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자기를 감상하실 때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 그냥 싹 잊으셔도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데 도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 광택, 또 삐뚤어지지 않은 온전함, 매끄러움 이 모든 것들은 다 과학기술적 전제입니다. 너무 주저앉은 걸 자꾸 예쁘다고 하고 깨진 걸 멋있다고 하고 이건 굉장히 개인의 취향이지 남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자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딱 얘기하다 보면 깨진 건 가마 안에서 잘못해서 깨진 거고 주저앉은 것도 불이 잘못 가거나 그릇이 두께가 좀 달라서 이쪽이 무겁고 그래서 내려앉은 거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꾸 못 만든 걸 예쁘다고 하면 작가들이 좋은 걸 안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까다롭게 그러니까 우리 거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우리 밥 먹고 살려면 이런 도자기 만들어 갖고 되겠나 그런 것도 한번 가끔은 여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신라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가장 핵심 지역에서는 왕경에서 저렇게 이제 쓰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고려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차가 왕실의 하사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례를 지내요. 기록에 고려사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년 하례회를 한다. 그럴 때 차를 올리는 의례가 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하나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숨에 돌고 좀 있다가 다른 차를 또 가져와서 또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뭐 하루 종일 차만 마셨나? 뭐 이럴 정도로 왕실에서는 차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죠? 탈관회, 연등회 뭐 이런 불교적 혹은 도교적 이런 행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사신이 와요. 이때 주로 사신은 뭐 거란이나 송나라 사신이겠죠. 그 다음에 책봉은 뭐냐면 세자로 책봉한다. 이게 왕실의 어떤 지위를 내려줄 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좋고 혹은 슬프고 하는 여러 의례에서 다례가 치러집니다. 또 불가, 사찰과 도가, 도교의 사원 같은 게 많았는데 여기에서도 쓰고 또 상장례 죽음, 장례식 치를 때 혹은 다 치르고 무덤 안에 매장하는 작거 할 때 이런 게 다 사용되죠. 그래서 고려에는 다방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아는 다방이 그 다방이에요. 네, 그 다방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시댁이 약간 충청도 그 부여 뭐 이런 쪽이거든요. 부여에 딱 가면 백제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시신가에. 근데 다방 그리고 어릴 때는 뭐 다방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레이디이신데 우리가 그분들은 내지라고 내지야 내지야. 보온병에다 물하고 차를 이제 타가지고 뭐 사무실까지 직접 테이크아웃 이렇게 갖다 배달을 해주시죠. 고려 시대에도 다방이라고 하는 아예 국가 부서가 있고 아까 앞에서 제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게 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저렇게 많은 다례를 치르니까 어디 차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디 뭐 수입차도 들여오고 우리 차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기구로 다방을 두고 그 안에 소속된 그 인원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행로 군사. 이 로가 뭐냐면 화로를 들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다당 군사. 차를 메고 가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왕이 예를 들어 개경에 있다가 그죠? 갑자기 나 한양 이름이 남경이라고 들었죠. 그래서 개경에서 내가 남경으로 수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몸이 달랑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런 군사들이 여기 수행자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에는 굉장히 낮은 직급이지만 차를 들고 심지어 그거 해 먹을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예, 브루스타 같은 거. 휴대용 그 가열하는 그 기구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방에는 다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속이 돼서 일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한치원이.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이런 직책을 그런 거였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차를 또 어디서 다루냐면 태의감이라고 하는
의료 부서, 약이나 치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차를 활용했던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원 청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원은 사찰, 청규는 규정, 사찰의 규정 집이 있어요. 원래 저 선원 청규는 당나라 때 오리지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고려로 들어오면서 고려판 선원 청규라고 해서 고려의 각 사찰 현실에 맞게 이걸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선원 청규를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요즘 유명한 사찰을 들어가서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가면 거기 청규 있어요. 경내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님이 뭐 슬리퍼 끌고 이렇게 다니시면 신도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율을 적어놨는데 그 안에 차에 관한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방장, 그러니까 주지 스님 계신 곳에 뭐 손님이 오면 잔탁을 바쳐서 뭐 어떻게 하고 심지어 이렇게 세밀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다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재배하는 곳, 뭐 이런 곳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규보 기록이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 중국 당나라 때 각경이라는 책이 들어와 있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이제 차에 관한 모든 걸 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맨입으로 하나요?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차를 뭔가 실행하고 담고 운반하고 하려면 최종적으로 만일에 의뢰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람 눈에 딱 보여지는 순간에 놓이는 게 뭐냐? 그릇이. 자, 우리가 그릇이 너무 하찮고 너무 우리 일상과 붙어있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게 유명한 무슨 명품들, 명작들만 갖고 이렇게 흉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되게 하찮아 보이는 그냥 이름 없는 그릇들이 그냥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생활 태도, 취향 이거를 제가 바로 이렇게 앉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분은 핑크색을 좋아하시니까 옷은 회색 해주시니까 잘 어울리시네 뭐 이런 거를 순간순간 제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시는데 왜 따뜻한 거를 가져오셨을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의뢰에 사용되면 더더군다나 이게 일사불란해야 되고 또 사용자에 따라서 위계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자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소인신라 말에서 고려로 넘어오는 그 사이 북위에 있었던 인각사라는 사찰을 발굴했는데 거기에서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커다란 징과 그리고 물을 올리는 정령 그리고 불단에 바치는 향로 등등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딱 중국에서 수입한 그 청자들이 같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국내에서 제작했는데 자, 아직 우리가 이 자기는 못 만드네요. 9세기에. 그래서인지 당시 월주에서 만들어서 흔하게 수출하고 있던 이 도자기가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궁이 인각사의 스님들도 저런 차를 알고 있었겠구나, 찻잔을 쓰고 있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중국의 10세기 어느 그림인데 한인제 야연도라고 한인제라는 사람의 밤 파티 장면이에요. 전술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도망가서 일부러 이제 흥청망청 하면서 관직에 관심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티가 좀 더 화려하게 치러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 앞에 보면 자기로 보이는 이런 주전자, 잔, 여러 음식 담는 접시 이런 게 이제 쭉 차려져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저런 그림들이 상당히 사실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실물들과 많이 비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서도 발견되냐면 무덤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939년에 죽은 5월국, 그러니까 5대 19개 5월국의 황후의 무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백자도 나오고 금이나 은으로 된 장신구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청자가 제일 많았는데 아까 우리가 절강성 원주라는 데서 만든 비색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자세히 보시면 차를 담는 케이스, 따뜻한 물 하는 주전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차 같은 걸 하니까 찌꺼기가 남잖아요. 찌꺼기 버리는 통. 그 다음에 차 같은 거 마실 때 우리 과일이나 이런 거 올려놓는 받침대. 그 다음에 차 자리에 꼭 뭐가 있냐면 향을 같이 또 피우거든요. 꽃도 있고 향도 있고 그래서 향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던 현실의 이 물건들을 이제 무덤 안에 같이 매장을 해주는 매납을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덤에 저런 걸 내다파는 이유는 우리가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뭔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무덤에는 비색장을 하나 넣어달라. 뭐 이런 거라도. 근데 아마 실질적인 용도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내세도 내세지만 어쨌든 왕이나 왕비 정도 되면 굉장히 융숭한 장례를 치렀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례를 올렸을 겁니다. 차례를 올리는 예식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던 그릇들을 그 안에 이제 공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 구성이랑 또 개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차가 얼마나 어떻게 치러졌겠구나 차례를 이런 것들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뭘 하냐면 사람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10세기 기록에 그림을 10세기 그렸어요. 기록에 근세일에 사람들이 차탕은 저 말차 애입니다. 날짐승, 들짐승, 곤충, 물고기, 화초 따위 무늬를 만들 수 있죠. 그림처럼 섬세한데 어때요? 바로 사라지죠. 저 뭡니까? 그러니까. 라떼아트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곰돌이, 미키마우스, 하트, 뭐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누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과정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가죠. 그리고 내가 마셔버리면 또 사라지고. 이 오른쪽 장면은 제가 작년 12월에 항저우에서 저 검은색 찻잔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학술대회 이제 발표 다 끝나고 나니까 참가자들을 다 데리고 그 천목산, 저 그릇의 이름이 천목이거든요. 천목산에 있는 어떤 되게 큰 산차를 데려가가지고 저런 다인들을 불러서 그걸 시키면서 보여주고 옆에서 막 피해 같은 거 불고 이분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차를 걸쭉하게 갠 차이에요. 좀더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가지고 젓가락 같은 이 도구에다 이걸 붙여서 이걸 산수화를 막 그립니다. 근데 그거 오래 안 걸려요. 되게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얗게 보이는 거는 말차를 굉장히 빨리 거품을 내서 한 다음에 바로 그 위에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이걸 차뱅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라떼아트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미 있었다. 1000년도 넘었다. 그 역사가 라는 걸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아셨으니까 가사 한번 불러보실래요? 판사도 되나요? 자, 이건 북송시대 누구인지 모르는 주인공 알 수 없고 작가도 확실치 않은 뭐 어떤 사대부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방입니다. 아마 황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꽃도 있고 향도 피우고 책도 있고 온갖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시동 같은 아이가 주전자로 뭐 이렇게 따라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 지금 그림 앞쪽에는 뭐 이걸 데우는 게 여기 보면 화로같이 따뜻하게 데우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를 데워서 계속 옆에서 이제 부어주는 그런 장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나라 때 들어가면 황실이 아예 차를 전매라고 하세요. 전매청. 지금은 뭐가 됐죠? 담배 인사공사. 지금은 KTNG. 옛날에는 지금은 약간 장기 기업처럼 공기업인데 옛날에는 어때요? 을지로사가의 전매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완전히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 이때 송나라 황실은 차를 전매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익이 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몇 배나 늘었을까요? 이걸 연구하시는 분 논문을 봤더니 당나라, 아까 당나라도 상당히 했잖아요. 유구가 다경을 쓸 만큼. 당나라에서 송으로 오는 동안 차의 소비량이 6배가 증가합니다. 와. 그러니까 황실에서 봤을 때는 뭐 복건성, 절강성, 뭐 전국에 따뜻한 지역에 차를 재배하면서 차를 하나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하고 차를 마시려면 도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주변에서 또 도자기 생산이 같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차가 다양한 그런 그릇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북송의 황실의 정원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휘종이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전하는
그러니까 휘종과 그 주변 화가들이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문회, 그러니까 이제 문인들의 모임, 회합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송희경 관장님 요 주제를 잘 전공하시고 제가 말할 거는 사실 아니지만 근데 요 장면에 보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 있고 거기 뭐 음식도 차려져 있고 뭐 가운데 보면 꽃꽂이 같은 것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거 다 연구해요. 꽃도 연구하고 향도 연구하고 그릇도 연구하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절박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릇이 몇 개가 쓰였나요? 막 이런 거 세고 그럽니다. 옆에 또 서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외에 있으니까 이제 야외 의자 스툴을 놓고서 정원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이게 우아한 문인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이제 차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 아랫부분, 요 앞에 그림에는 없었는데 이 주 메인 식탁 앞쪽에 보면 차를 음료 테이블이 음료 코너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물도 하고 뭐 이런 화로에다 물을 비워서 뭘 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찻잔을 뭐 이걸 떠서 넣고 이게 다 나가 있어요. 그릇들이 똑같이 생긴 게 이런 이제 걸 버리고 여기서 그러면 다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가 들고 가서 지금 이분 옆에다 이렇게 차 한 잔씩 드리는 그런 상황. 자 고려에서도 여기 보이는 이런 어두운 색깔의 찻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거 청자에다가 씌운 거 요약을 또 중국 그 북송시대 뭐 하얀 그릇들도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주전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주전자인데 여기 겉에 한 겹 더 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릇 하나 이렇게 더 포개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이 안에 있는 게 보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동시대적으로 중국이나 고려에서 같이 발달한 겁니다. 고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첨단을 완성하거든요. 중국에 이어서. 근데 그 속도가 중국에 거의 1000년 걸려가지고 이제 서서히 온 건데 고려는 한 100년 이내에 다 끝까지 따라잡게 돼요. 그 이유는 뭐 고려가 당연히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이제 우월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냥 그것만 갖고 될까요? 그걸 요구하는 분위기, 사람들의 수요, 왕실의 절대적 필요, 그 일반인들의 애호 뭐 이런 게 다 뭉쳐져야 이게 하나의 산업처럼 발달할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게 그냥이 아니다. 심지어 예쁘다. 아름답다. 디자인도 좋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특별한 여기에 가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중간에 쉬는 건가요? 아니면 쉬었다 가세요. 그냥 하고 자 손을 들어서 그냥 빨리 하고 끝내자. 네. 3분만 쉬자. 그러면 여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지금이